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별일 없었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봉생기념병원 정신의학과의 장세영 부장님 모시고 몇 가지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요즘 이제 이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노인 인구가 증가되는데 치매 환자도 정신과하고 이게 결부되는 게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보면 이 나이가 요즘 한국 사회가 이제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결국 어떤 보면은 노화의 어떤 환자 그 과정에서 보면 결국 뇌도 그죠? 뇌도 어떤 노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진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뇌가 어찌 보면 하나의 센터인데 그죠? 센터로 인해서 모든 어떤 기능 장기들도 다 이렇게 기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노인이라면은 이제 치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 치매와 관련해서 보면은 증상이 기억력 장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면은 결국은 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들이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억력뿐만이 아니고 감정, 생각, 행동 이런 어떤 증상들이 다 그 부수적으로 같이 따라오게 마련이고 그래서 기억력 문제 뿐만이 아니고도 그런 여러 가지 나타나는 증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 의학적인 그런 어떤 치료적인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치매 환자들은 우리 병원에서는 신경과에서 주로 치료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정신과의 협진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그 신경과 쪽에서 보면은 주로 보는 거는 그 감각, 그 다음에 운동 증상이 있을 때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신경과에서 많이 보는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기분 장애라든지 수면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망상적인 어떤 그런 증상이라든지 그다음 행동상의 문제, 어떤 폭력적이라든지 이런 주로 폭력적인 현상이 치매 환자도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밸런스가 깨지니까 그렇게 이제 어그레시브한 행동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제 뇌의 어떤 그런 어떤 고위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때 정신과가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중추 기능들이 이제 가장 먼저 이렇게 노화로 인해서 파괴가 돼 버리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그런 욕구, 충동만 남아 있고 그것을 이렇게 제어해주는 고위 중추 기능이 이제 손상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또 우리 신경과에 왜 나이가 좀 많으시면은 파킨손이 좀 많이 생기잖아요. 파킨손 경우에도 이제 보통 리지디티나 트레머는 신경과 치료를 해도 사실 디프레스가 많이 올 수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정신과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경과에서 보면은 우울증 항우울제를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보면은 신경과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약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심한 경우에는 정신과적인 컨설트를 해가지고 협진을 해서 이렇게 좋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자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파킨슨하고 치매는 신경과에서만 치료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재익묘 선생님하고 장세 말씀 들어보면 서로 이렇게 협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사실 봉생신경외과 원래 신경외과에서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신경외과나 신경과나 정신과나 이게 좀 혼돈이 와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의학이 이제 세분화되면서 나뉘게 되고 또 거기서 더 나뉘면서 이제 더 서브 디비전으로 그죠? 정신과 같으면 여러분 말하는 여러 가지 소아하고 성인 거기서도 또 이제 노인 질환 이런 식으로 나뉘듯이 이제 그렇게 발전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세 과가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과가 서로 이렇게 협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큰 이점이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고요. 우리 정신과에서는 꼭 약물 치료, 요즘 내가 보니까 약물이 굉장히 발전했던데 그 약물 치료도 물론 이제 그렇지만
옛날 프로이드 이후에 이 사이코테라피, 심리적인 치료, 이것도 상당히 많고, 미국의 영화 같은 거 보면, 현대인들 살아가면서 이제 뭐 부부 관계에서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신의사하고 인터뷰를 해서 1대1로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하는 그런 걸 가끔 영화에서 드라마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사실 사이코테라피잖아요. 그 보면 이제 환자 이야기를 쭉 들어주면서 가끔 질문을 던져서 유도를 하는 영화니까 이제 뭐 그런 걸 봤는데, 저는 뭐 그걸 우리 실제로 본 적이 없고요. 그 심리적인 치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 주시죠. 또 그게 원래 또 전공 아닙니까 또? 예, 그 정신과를 이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계기들 중에 보면 그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런 관심, 뭐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주된 어떤 동기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우리가 그 정신질환의 어떤 그런 병리는 과거처럼 그렇게 이제 너무 이제 심리적인 어떤 그게 치중을 하지는 않고, 요즘에는 정신, 그다음에 뭐 생물, 정신, 심리 뭐 이런 것들의 뭐 통합적인 어떤 그런 모델로 그죠 가고 있는 그런 어떤 추세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 이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신과에 대한 어떤 그런 뭐 편견, 왜곡된 어떤 그런 뭐 어떤 시각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공감적인 어떤 그런 그것을 들어줌으로 해가지고 좀 치유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떤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분명히 어떤 병의 발생에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다뤄주는 것이 또 필요한 어떤 그런 또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보면은 결국은 이 뭐 다른 뭐 의학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환자라는 게 굉장히 보면은 이 의존적인 그런 어떤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치료자를 어떤 부모로 생각을 하고 뭐 의지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치료자는 어떤 그런 어떤 어떤 환자를 뭐 의존적으로 만들어서 한다기보다는 그 필요한 환자가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영향력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뭔가 그 부모의 역할을 해줌으로 해서 신뢰감을 가지고 존중을 받으면서 그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환자한테 긍정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 고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 다시 말해서 보면은 결국 환자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그 속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그런 어떤 뭔가 모르게 어떤 그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그런 정신치료적인 어떤 그런 접근들은 예, 꼭 뭐 어떤 경우에서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게 이제 사이코테라피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거 의료보험 수가 체제가 이게 지금 행위별 수가 체제라 해가지고 이 얘기를 30분 해줘도 그건 다 무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우선 뭐 주사를 안 놔도 될 주사도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주사를 놔야 이런 만 원이라도 더 받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500원, 600원 밖에 안 되니까. 그게 아주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선의의 의사를 자꾸 이제 나쁘게 이제 만들어가는 이 제도가. 근데 그건 차지하고도 그런 수가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자꾸 바꿔야 된다고 노력합니다만, 정신과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20분, 30분 후딱 지나갈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는 전혀 그게 없는 걸로 내가 얘기 들었는데, 근자에는 그게 조금 일종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는 식으로 좀 나아졌다 그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 좀 해보시죠. 예, 그러니까 뭐 옛날 그 뭐 불과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의료보호 환자들 같은 경우에 1시간을 면담을 해도 저희들이 그 받을 수 있는 어떤 수가라는 것이 뭐냐면 약을 며칠 처방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국은 수가를 받는, 뭐 그리고 정액제 한 달에 치료비는 8만 원 안에서 이렇게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돼 가지고 약값은 약값대로 또 이렇게
그 이제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어떤 면담과 관련된 정신치료적인 그런 것들도 별도로 이렇게 그것이 분리돼 가지고 이제 그 수가를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청구할 수 있는 게 몇 년 된 걸로 들었는데 예. 그 액수가 얼마 정도 돼요? 30분을 면담을 했다. 그러면 지금 건강보험에서 얼마 인정을 해줘요? 한 50분 하면은 8만 원. 50분. 예, 50분이면은 8만 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분 1시간인데요. 예. 1시간 우리 8시간 근무한다 봅시다. 그러면 8사람 예. 50분은 10분은 쉬어야 될 테니까. 그럼 8사람이면 64만 원. 예. 그러면 한 달에 25일 근무한다고 그러면 한 1,500만 원? 예. 그죠? 그거밖에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뭐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건강보험이 이러다가 이 제도가 뭉개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의사들이 이제 주로 개업을 해 나가는 것도 정신과도 요즘 뭐 개업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 제도가 생기니까 이제 좀 수익이 생기니까 예, 그나마 이제 예. 자기 본급은 벌 수 있다. 예, 그 정도 그래서 뭐 생각을 숙박하기 싫고 자유롭게 살고 그래서 뭐 그런 거 아니겠나 싶은데 지금 그래서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그거 되고는 좀 해피하세요. 어때요? 예. 그러니까 뭐 보면은 결국은 뭐 정신과를 했던 어떤 이제 뭐 계기라는 것이 이제 환자와 이렇게 뭔가 어떤 그런 그죠? 어떤 그런 뭐 어떤 어려움들 이야기를 해주면서 뭔가 들어주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뭐 역할을 뭐 치료자로서 역할을 그죠? 하고 싶었는데 그런 여건이 안 돼서 굉장히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나마 최근에는 이제 그런 어떤 여건이 조금이라도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특히나 이제 젊은 이 정신과 선생님들이 이제 뭐 일찍이 이제 근데 사실 그 사이코테라피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네. 제가 추측컨대 뭐 신경의사로 좀 건방진 이야기 같습니다만 그래도 인생이 뭔지 좀 알고 그게 단순히 이제 독서나 어떤 지식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코테라피를 할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나이가 최소한도 뭐 그냥 제가 대충 얘기한 한 50은 지나야 그게 환자에게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싶긴 한데 뭐 아무튼 뭐 없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험 수가에 큰 문제가 많다. 여전히 50분 정도 되면 지금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변호사들이 환자 클라이언트와 그 50분을 대담을 했다. 그러면 청구가 얼마나 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뭐 엄청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의사들이 정말 제대로 의사다운 행위를 하고 존경을 받고 하려고 그러면 그런 대우가 바로 돼야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종합병원에서 우리는 이제 신경외과를 하고 제가 또 특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신과를 이렇게 크로스워드도 부산에서 제일 많고 수련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신과가 병원 경영은 플러스가 안 되는 거죠. 임금 겨우 주가 막다니까 이제 심각한 거죠 그게. 근데 끝으로 제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저는 이 재활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신체의 재활도 중요한데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재활병원을 만들었습니다만은 그 정신 재활, 특히 조울증이나 조현병 환자들의 어떤 재활을 해서 그 재활을 통해서 그 환자들이 그런 대로 정상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재활의 노력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병원에서 그걸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뭐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보시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이 뇌가 이제 회복되는 게 굉장히 어떤 보면은 더딘 어떤 뭐 그런 부분이 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긴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근데 그런 어떤 뭐 어떤 치료적인 그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더 보면은 그 급격하게 이래 뭐 퇴행이 되고 뭐 보면은 기능의 장애가 막 이래 뭐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지금 굉장히 어떤 보면은 지루하고 어떤 그 인내심이 필요한 어떤 그런 거긴 하지만은 그런 뭔가 모르게 어떤 그런 뭐 어떤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있어서 어떤 그런 어떤 뭐 어떤 기술 훈련이라든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
집에만 가만히 틀어박혀 있어서 아무런 자극 없이 일을 해야 되면 더욱더 뭐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밖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환자를 뭐 끌어 들여 가지고 어떤 그런 뭔가 어떤 상호 관계를 하고 그다음 긍정적인 어떤 뭔가 에너지를 받도록 함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어떤 그 가지고 있는 만족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저희 병원이 그 뭐 부산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이 납병원을 이제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 납병원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죠? 뭐 재 원장님이 이제 그 시작 한 20년 안 되나 모르겠어요. 한 30년 30년 예, 됩니다. 90. 제가 재 원장하고 예. 정신 재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예. 우리 그때 30년 전만 하더라도 정신 질환자다, 예를 들면 이제 조현병이다, 조울증이 하면 거의 뭐 사회에서 그냥 정리되다시피 예. 뭐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죠. 뭐 누구나 다 생각 인식 자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그 가족이나 생각해 보면 참 슬픈 일이죠. 참 가슴 아픈 일이고. 그래서 재 원장 이분들을 위해 재활을 통해서 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뭐 돈은 못 부리고 한다더라도 그렇게 해서 가족들도 좀 행복해지고 본인도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자. 내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긴 게 이제 납병원일 겁니다. 내 지금 생각에는. 지금 납병원이 통해서 진료하고 있는 환자가 몇 명 좀 되죠? 지금 한 뭐 25명, 30명 이렇게 가까이. 아직 그거밖에 안 되고. 실제 환자군이 많지는 않죠. 그게. 근데 이제 그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 이래서 이제 뭐 저희 병원 어떤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뭐 규모나 여건상 보면은 이제 그 정도면은 비교적 그 이제 적당하다고 생각은 되고. 근데 이제 더 바람직한 부분은 뭐냐면은 결국 직업 재활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환자들 장애가 있지만은 장애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위험성이 없는 일을.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했어. 지금 그런 것들로 연계가 되면은 이것들이 더 이제 보면은 더 앞으로 그런 좀 연구를 하십시오 해서 우리 봉생병원은 존재 이유가 그런 환자와 그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을 따지고 이런 것보다는 그쪽을 더 무게를 줘야 된다. 그것을 부산 시민들이 다 알게 되면 봉생병원을 아마 갖고 와주고 애용해주고 그래서 봉생병원은 어느 병원보다도 신뢰받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장수영 교수 많은 연구해 주시고 또 후배들 잘 키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그런 재활도 지금보다 훨씬 더 규모 있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병원 되길 바라고요. 이번 장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제 정신과에 대해서, 질환에 대해서는 4주 이상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많은 참고가 됐기를 바라고요. 또 한 6, 7개월 후에 또 다른 선생님들을 모시고 정신질환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